그랬으면 상장 폐지나 투자자들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될 수 있었다며 투자자 보호.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 그놈의 투자자 보호. 투자자를 보호한 건지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건지는 하여튼 화나게 하는 또 이 투자자분들 화나게 하고 저도 약간은 화가 나게 하는 기사, 이게 이제 언론 플레이가 된 거죠.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또 불난 집에 또 기름까지 막 갖다 붓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 자, 어떻게 됐냐. 긴박했던 4월 22일 밤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를 해명해 주는 거죠. 이제 이날은 이게 뭐 영화야? 이거 해명까지 해주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긴급회의 이 부분은 뭐 됐고요. 6월물 급락에 긴급회의를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7, 8, 9월물로 분산도 했다. 이 얘기고요. 지금 보시면 22일 날 밤 새벽에 삼성운용이 급하게 코덱스, WTI, 원유선물, ETF 편입 월물을 바꿨다 이거죠. 이게 적절한 처사였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본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못하니까 시킨 거죠. 누구를? 언론을 시켜서 지금 요런 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고 일종의 후 보고서 같은 거죠. 이 언론 미디어가.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가가 급락해가지고 22일 날 긴급회의가 소집이 됐다. 그래서 서초동 삼성자산운용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이게 만약 10달러대 떨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11달러죠. 뭐 10달러인가 11달러 그때쯤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미 1조 원 규모로 베팅이 지금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 매매 당할 수 있으니까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43% 정도 빠졌는데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일단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73%가 돼 있던 5월물을 6월물로 갈아타면서 34%로 줄이고 또 19%, 9% 이런 식으로 싹 다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나눠놓으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자, 근데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화가 나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회의는 이제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러고 운영총괄 주재회의는 운용본부장이 당연히 하겠고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있었는데 결론은 이게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 전날 WTI 6월물이 11.57달러가 아닌 장중에 최저점이 6.5달러 수준까지 가가지고 만약에 마감을 쳤으면 기존 포지션이 30.5% 정도가 반대 매매 청산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에서 증거금이 있잖아요. 증거금이 부족하면 반대 매매 들어오죠. 근데 이 증거금 자체가 부족했다. 삼성운용이 운용하는 증거금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반대 매매 30.5%를 팔아야지만 나머지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걸 안 당하려면 이거 되기 전에 언제 11달러 요때쯤 해가지고 했어야 된다. 바깥타야 된다. 뭘로? 비중 축소하고 7월물, 8월물, 9월물로 바깥타 놓으면 반대 매매는 안 들어온다. 포지션 유지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포지션 유지가 뭐가 필요해? 손해 보면 되는 거지 그냥. 어차피 지금도 195원인데 뭐 의미냐고요 그냥.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들도 반영이 안 된 상황인데 여기도 뭐 기사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주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또 흥분하네 난 또.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아는 상황을 갖다가 이게 만약이잖아요. 만약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다면, 만약에 우리 집에 롤스로이스가 있었다면, 만약에 우리 집에 100억이 있었다면, 이거잖아요. 만약이라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이라는 거. 그래서 가정을 해가지고 기사를 쓴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더 하시겠죠. 투자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기사가 아니고 삼성 내부 자료가 아니냐, 기사가 맞냐, 뭐 이런 내용까지도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컴플라이언스 팀이 펀드 약관 투자 설명서를 뒤져가지고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다고 기사를 쓴 거예요. 지금 찾아냈다고. 어떤 식으로 신탁 약관의 필요에 따라서 장내 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 운용 자산을 적절하게 변경 운용할 수 있다. 변경 운용. 이게 이제 6, 7, 8 요 내용이죠. 이걸 찾은 거예요. 약관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상기 방법 위에 기타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운용될 수 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이 항목을 찾아내 가지고 기사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월물 교체에 미리 알려야 하는지도 논의 대상이었는데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조금 더 손해가 날 수도 있겠다. 수익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만 얘기를 해주고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았을 내용인데 뭐 그러지 않았다는 거. 또 하나는 공지를 했어도 이제 합의는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죠. 합의는 최소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야, 그때 팔면은 이때 와서 바꾼다고?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손실 그냥 있는 액면 그대로 다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떨어지면은 떨어진 대로. 그게 뭐가 어려워. 내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휴지 조각 됐어. 근데 이게 작전이 아니야. 그냥 회사가 진짜 막 개판 5분 전이야. 그래가지고 진짜 회사가 실적도 너무 안 좋고 직원들도 막 근태관계도 개판이고 사장 오너도 막 흥청망청이고 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 회사를 내가 잘못 봤네?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이 휴지가 됐어요. 내 탓이죠. 잘 안 알아보고 잘 모르고 투자한 내 운이고 내 탓이에요. 그걸 뭐 어디 가서 따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작전이 아닌 다음에는 조작이 아니죠. 주가 조작이 아닌 다음에는 내 탓인 거거든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공지를 해가지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됐어. 협의가 안 됐으면 냅두면 되잖아요. 그냥 냅두면.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알려서는 안 됐다. 왜냐하면 알렸으면 헤지펀드들이 공격을 더 심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따가는 상황. 이런 거예요. 결과론적인 거죠. 만약이잖아요. 만약. 여기도 나오자 또 만약. 이거는 만약이지.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6월물 배럴당 16.50달러로 약 20%, 19.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공교롭게도 코덱스 ETF죠. ETF는 4.3% 오르는데 그쳤다. 반영이 안 된 거죠. 4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40% 넘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4.3%. 화나죠. 이게 왜 화가 안 나? 화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계속 주구장창 이거야. 만약에 또 만약이야. 무슨 노래 같다 이거. 만약에 다 만약이에요. 그랬으면 상장 폐지나 투자자들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될 수 있었다며 투자자 보호.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 그놈의 투자자 보호. 투자자를 보호한 건지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건지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치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모든 E가 붙은 걸 칠한다고 했잖아요. ETF, 뭐 ETN, 또 뭐 ELS, 뭐 ELW 이런 거. E자 붙은 걸 칠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보통은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거 아니겠는가라는 또 나름의 뇌피셜을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투자자 보호는 언제부터 지들이 이렇게 투자자 챙겨줬다고 괴리율도 못 챙기면서 괴리율이나 챙기지 이런 거나 챙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들 많이 올려놓으신 상황들이 있는데 저 기사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죠. 뭐 사람 생각이 다 거기에요. 삼성한테 얼마를 받았냐, 처 잡수셨냐, 대변해 주느라고 고생이다 아주.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다른 분 또 댓글에는 아주 날들 하세요. 예. 삼성 측면 대변하는 기레기 양반. 뭐 요거 또 나오죠. 기레기 양반. 이거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유 ETF 내 경우를 보면 4월 13일쯤에 8,300원에 사셨대요. 진짜. 진짜 이분은 진짜 속이 아니겠다 진짜. 지금은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입했다. 그때보다 WTI 원유 값은 더 비싸졌는데 원유 ETN 가격은 4,740원이다. 반토막이다. 롤오버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갔단 말인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좀 이해시켜 주세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들어가는 구간이 밀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익을 더 못 먹는 상황이 옵니다.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시게 되는 상황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일단 괴리율이고요. 이거에 대한 1차적인 손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롤오버를 갈아타게 되면 청산 가격이 아까 지금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11불이라고 쳐요. 11불이면 11불에 청산한 걸 가지고 7월물, 8월물, 9월물은 여기는 11불인데요. 7월물은 20불, 여기는 22불, 여기는 23불 이렇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더 훨씬 높아요. 왜? 이건 먼 미래잖아. 먼 미래이기 때문에 팔아가지고 20불에 사면 당연히 반토막이죠. 이것만 자체만 해도 반토막이지. 그게 롤오버 비용을 그렇게 지불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이 이해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모르시니까 지금 이걸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한 번 더 물어보셨고 똑같은 내용. 10분의 1 가치도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제 설명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시간 가치가 있지요. 근데 선물 원유 레버리지 ET에는 거래를 못하게 해요. 4일에 한 번씩 장이 서요. 이게 5일장인가요? 시골은 정겹기나 하지. 원유 ET에는 시간의 가치를 누가 보존해 주나요? 토요일 공휴일 빼고 나면 이달에 2번 거래 시켰다고요. 무조건 투자자만 손해보는 게임이다. 자,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단일가 이거 있었고요. 단일가 있었죠. 그리고 거래 정지시켰죠. 이러니 뭘 해볼래도 해볼 수가 없는 상황. 내다가 갖다 팔라도 팔 수가 없게끔 해놓은 상황. 그래 놓고서 자기들이 월물 갈아타? 그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했다? 누가 믿냐고요. 바보냐고. 아유,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아싸리 그냥 우리를 보호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해라도 가지. 그러니까 자산운용과 투자자들, 나와 너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러면 최소한 네가 많이 손해볼 수 있었구나. 나 혼자 독박 쓰는 게 아니라 너도 독박 쓸 수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네가 그런 일을 했구나 하면 화는 나도 이해는 되잖아. 이해는. 지 안 망하려고 그랬구나.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거는 우리가 너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까지 나와서 그렇게 막 늦게까지 회의해가지고 결론 내린 게 그거였어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면 너네를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뿐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믿냐고요. 그걸 또 기자가 또 이렇게 써가지고 욕을 곱하기 2로 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선물 가격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진짜 리먼 때나 아니면 중동의 전쟁이라든가 이란 이라크 이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거의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들이 간혹 발생이 되는데 그때는 이런 상황이 나와요. 어떤 투자자든 간에 손실을 봐요. 손실 보는 게 두려우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손실 보는 거 괜찮다 이거야. 투자자들은 내가 투자 행위를 할 때는 손실 보는 것도 수익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손실 보는 것도 감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실을 봤을 때 억울하지 않게 손실을 봐야죠. 손실 보더라도. 근데 억울하게 손실을 봤기 때문에 소송을 가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억울하게 손실을 봤기 때문에 소송을 가는 거라고. 어쨌거나 또 다른 분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삼성자산 운용도 문제지만 금감원도 문제다. 한통속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이거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한통속이다? 새벽에 회의해가지고 금감원에 보고하고 어쩌고저쩌고 사전에 다 내락을 받고 이렇게 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은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지금처럼 저 기사 기레기처럼 저딴 거 하지 말고 투자자들한테 어떤 성의 이런 거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성의 이런 거 원하는 건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금감원 금융감독원 발뺌하지 말고 사과해라. 그래서 삼성 자산운용 좀 심한 말도 이제 나오는 거죠. 사기꾼들 자산운용이라고 부를 필요가 있을까 얘기가 나오는 거죠. 화는 나요. 이게 화가 나죠. 남의 얘기인데도 제가 화가 나는데 왜 저는 화가 나냐면 이럴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렸어야 돼요. 이게 어떤 분들이 투자한다는 걸 알잖아요. 아까 요 전 페이지에 있었던 이런 분들 투자하시거든요. 이런 분들. 이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투자하는 거를 냅뒀다 이거지. 냅뒀어. 그게 저는 화가 난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 알았어. 이럴 수도 있고, 괴리율도 엄청날 수 있고, 실제로 또 한국 괴리율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런 거 다 아는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또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 화가 났을 거고, 또,
올라갔는데 수익을 못 보신 분들도 화가 나셨을 거고, 많이 알아도 화가 나고 많이 몰라도 화가 나는 상황, 이 두 가지가 다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고 나는 옵션을 하는데 우리가 행하는 다른 유형의 거래에서도 이 같은 균형은 지켜져야 한다. 제가 맨날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다른 데는 선물, 그리고 옵션도 할 수 있겠죠. 옵션, 또 뭐 주식, 기타 뭐 파생 상품이 있다 쳐요. 이런 것들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거의 다 맞춰서 갑니다. 내려가면 손해보고 올라가면 이득 보고, 이게 돼요. 이게 돼. 그래야 투자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장치가 작동을 안 해. 그냥 내려가서 손해보면 손해보고 올라가서 못 먹으면 못 먹는 거야. 그럼 이걸 왜 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제 댓글로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처럼 은행의 이익, 금융인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손실은 조용히 평범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계속된다. 왜? 정보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 또 투자 지식에 대한 차이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계속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손실을 전가시킨다.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들이 계속 벌어진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커다란 문제로 표출될 수도 있다. 뭐 이게 일종의 지금 같은 소송일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이 인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에 누적된 리스크가 파열음을 내면서 폭발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이러한 불균형을 막아줘야 할 그 규제 당국은 오히려 리스크 누적을 은폐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모습까지. 누굴 도와줘? 이거죠. 삼성운용 혹은 다른 뭐 증권사들도 될 수 있겠죠. 혹은 뭐 다른 운용사들도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거를 도와주는 모습 마저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리 문제가 은행 경영진뿐 아니라 규제당국 책임자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왜? 같은 편이거든. 같은 편. 여기를 나오잖아요. 여길 나오면 어디로 취직해? 일로 취직하잖아요. 은행 같은데 똑같은 금융 관련 이런 쪽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때 내가 잘 봐줬잖아. 뭐 증권사라고 쳐요. 자, 금통에서 잘렸어. 내지는 뭐 퇴사를 했어요. 명퇴를 했어. 그럼 누가 받아줘? 은행, 증권사 이런 데서 받아주잖아요. 또 이런 데 다 포진해 있는 선후배들이 다 있고, 결국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일반 투자자들을 골탕 먹이면 나중에는 큰 화살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요 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발췌해서 올려주셨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지금처럼 이 미디어의 힘보다, 신문, TV 이런 거의 힘보다 지금은 이런 SNS 혹은 유튜브 이런 걸로 인해서 정보의 교류가 활발한 시대예요. 지금 저도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들을 데가 없어요. 어디 무슨 강의나 가야 돼. 내지는 진짜 잘 아는 선후배들이나 뭐 혹은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이나 만나야 차 한잔이라도 마셔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유튜브 키면 나와요. 유튜브 키면 저처럼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보 교류가 되잖아요. 옛날하고 틀려요. 이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착각들 하시는 거예요. 이 금융 이런 쪽에서도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이런 부분들 정보 교류, SNS, 유튜브 이런 부분들 잘 보시고 정보도 더 많이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